요즘 물광 피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성분이 것 같습니다. 고분자 물질로 본인 무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개지원. 피부과 전문의 남궁선입니다. 네, 오늘도 평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피부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원장님 평소에 물광 피부, 환자들께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봅니다. 화장품 광고 이런 거 보면은 촉촉한 피부, 생기 있는 피부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게 물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SNS 상에서 셀프로 피부 관리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 다 이렇게 촉촉한 피부, 물광 피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이에요. 요즘 SNS에서 물광 피부라는 게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분 가득 촉촉한 피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피부과를 안 가고 물광 피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를 안 가고 물광 피부를 만들겠다. 셀프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우선은 물광 피부, 도대체 이 물광 피부가 뭔지, 어떤 피부를 물광 피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테스트를. 네. 간단하게 물광 피부란 렌즈를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한쪽은 많이 문질러 가지고 렌즈가 탁해져 있었고 이쪽은 이제 렌즈가 깨끗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렌즈 클리너로 렌즈를 닦았을 때 난반사가 돼서 이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이제 탁해진 렌즈가 지금처럼 깨끗해져서 정반사가 되고 맑게 보이게 되는 게 이제 물광 피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꾸안꾸라고 하죠. 이제 꾸민 듯이 안 꾸민 그런 화장품의 트렌드가 굉장히 선호가 되다 보니까 피부과 치료들도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마치 본연의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런 시술, 치료, 메이크업 방법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 이제 물광 피부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런 피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평상시에 각질층 관리를 통해 수분을 잘 가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새는 피부 각질층을 피부 장벽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럼 피부 장벽은 어떤 걸 말하는 거고 대략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걸까요? 피부 장벽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필수지방산 요 세 가지를 엮어서 세콜지라고 하죠. 세콜지들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피부 장벽층이라고 봅니다. 이 틈이 메꿔지면 아무래도 우리 빛이 안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가 되니까 아마 거기서 광이 나는 효과가 나니까 또 물광 효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부 장벽 인자들을 이제 평소에 이제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피부과에 이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 피부가 막 이제 가렵고 따갑고 이렇게 손상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주로 이렇게 피부 장벽들이 많이 망가질 수 있게 될까요? 진료실에서 보는 이제 제일 흔한 경우가 각질이 난다고 각질을 오히려 더 벗겨내시려는 스크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아하나 바하 같은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피부를 강하게 스크럽을 해주면 오히려 붙어 있어야 될 각질들이 서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조금씩 피부 장벽층이 손상이 되고, 밑에서 장벽을 만들어주는 피부 기저세포들은 있어야 될 게 없어졌으니까 또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얼기설기 엉성하게 만들어주니까 역시 또 빨리 벗겨지게 되고, 오히려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 좋은 악순환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염증도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해 착색도 생기고 후유증으로 주름이나 피부 노화도 더 진행되면서 푸석푸석하고 이제 주름진 그런 피부들이 되는 것이 어떤 피부 장벽의 손상의 징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아까 말씀 주신 세콜지 관리, 우리가 이제 흔히 보습이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세콜지가 들어있는 이제 MD 제품의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분을 아까 가둬주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수분을 어떻게 또 공급을 해주냐라는 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마셔서 피부로 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많이 먹으면 다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에서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물광 피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성분이 히알루론산인 것 같습니다. MD 제품은 이제 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그런 제품들을 많이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적절한 보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제형을 그 위치에 맞게 처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은 로션 같은 경우는 좀 유분이 많은 T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도포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혹은 넓게 바르도록 쓰는데 로션을 주로 활용을 하고, 유존이나 아니면은 좀 각질이 많은 곳들, 건조한 곳들에는 조금 더 기름기가 많은 크림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을 어떤 MD 제품을 활용하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떤 보습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사용 요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 히알루론산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물광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히알루론산은 고분자 물질로 본인 무게 수십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주로 레이저 시술 직후에는 사용하시는 걸 권하지는 않고요. 이제 레이저 시술이 없은 기간에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없이 물광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옆에 뭔가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이거 뭐죠? 제품은 수딩 앰플인데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있는 제품이 꼭 아니더라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화장품 포장지에 전성분이 꼭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히알루론산 하지만 전성분에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글씨가 안 적혀 있습니다. 대신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뭐 주사제로도 많이 주입을 하세요, 원장님? 네. 시술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물광 주사가 바로 이 히알루론산이죠. 히알루론산을 뭉쳐서 이거를 만들어준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러고, 그 다음에 뭉치지 않고 그냥 가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넣어주는 게 흔히 말하는 관절 주사 이런 건데, 이런 관절 주사를 다시 우리 피부에다가 여러 번 소분해서 놔주는 게 요즘 하는 스킨 부스터 혹은 물광 주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부는 일정 분자량 미만 500달톤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밑으로 되지 않으면은 자연적인 투과가 어렵고, 사실상 바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침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피부 속에다가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 아마도 말씀하신 어떤 물광 주사 아니면 어떤 그런 물광 시술들이 그 어떤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분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피부과에 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셀프로 뭐 하다가 잘못돼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보통 보면은 어떤 이제 아쿠아인자 관리가 굉장히 제 생각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관리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장벽 관리 할 때 화장품 사용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초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피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화장품에는 많은 방부제라든지 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저 별거 안 써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취조처럼 막 이렇게 탐정처럼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건 안 돼요? 이건 다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쓰지 마세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본적으로는 MD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좀 따갑다, 가렵다 이런 징후가 있을 때는 특히나 더 스킨 토너 같은 기초적인 화장품 제형도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말고도 우리가 얼굴을, 피부를 건드리게 되는 시간이 또 있죠. 세안할 때 주로 얼굴을 많이 터치하게 되는데요. 일단 물 온도도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세안법 나오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좀 열어주고, 그리고 씻은 다음에 찬 물로 이렇게 닫아주라. 하지만 이게 우리가 모공만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확장 수축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염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미지근한 물, 체온에 가까운 물로 세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피부염이나 아까 뒤집어진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피부가 pH가 5.5 정도 되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약산성 세안제나 이런 것들은 세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피부가 별 문제 없을 때는 굳이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술 없이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피부 자체가 고유의 피부 장벽을 잘 유지를 해서 피부가 건강해야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각질층의 수분량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 이제 건조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꼭 한 5잔 이상
이제 충분한 그런 물 섭취를 나눠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부에 물이 되지 않는 세안과 그리고 적절한 피부 보습제 사용을 통해서 우리 피부 고유의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시술 없이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천천히 오래 걸리는 방법이지만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바르는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는 건 뭐 자주 갈 수도 없고 영원히 내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지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한 수분 섭취와 보습제 관리, 그리고 히알루론산 앰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촉촉한 피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피부에 대한 고민, 사연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피부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 고민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